네, 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뭐 아시는 것처럼 FOMC 회의 이제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입니다. 주가가 쭉쭉 눈물도 뚝뚝 올해 첫 FOMC 2022년에 첫 열리는 FOMC입니다. 긴축 공포를 높일 것인지 안 높일 것인지 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나올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구독자 36,800명까지 왔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 주는 더더욱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서 이렇게 암호화폐, 리플을 포함한 전반적인 암호화폐라든지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터치하시면 안내가 나오니까요. 리플 같은 거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뭐 반등 나온다면 지금이라도 사는 게 나은지 이런 영상 같은 것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입하신 분들은 꼭 긴급 전략 제안 이것도 읽어보셔서 여러분의 전략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모습입니다.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입모양일까요? 자, 연초부터 거센 긴축의 공포가 시장에 휘몰아치고 있잖아요. 1월 첫째 주, 둘째 주, 12월에는 그래도 우리가 예상한 그 수준 정도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횟수가 예고가 됐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코로나 사태 방어를 위해서 풀어놓은 막대한 유동자금을 빠른 속도로 걷어들이겠다. 이게 문제죠. 여러 차례 다짐하자 위험 자산에서 발을 빼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두 달 사이에 10% 넘게 하락하는 등 두 달 사이에 10%고요. 지난 한 주만 7.6%나 나스닥 기술주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은 7.6%나 하락했습니다. 연준발 태풍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리플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도 새해 들어서 추풍 낙엽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40에서 50%까지 내려가고 있죠. 국내에서도 코스피가 뭐 오늘도 어제도 진짜 미친 듯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도 2,700 초반까지 내려앉았죠. 자, 연초부터 거센 긴축의 공포가 시장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아까 했던 거고, 죄송합니다. 시장은 오는 25일에서 26일 현지 시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현지 시각 25일에서 26일입니다.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숨죽여 지켜볼 예정입니다. 연준의 올해 행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짜 만약에 더 읽어보고 제가 또 첨언하겠습니다. 40년 만에 폭발적인 물가 상승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의 물가는 뭐 9% 이상이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롬 파월의 FOMC가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될 것 같다. 그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자, 새해 첫 FOMC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파월 의장과 연준 위원들이 매파, 긴축적 통화정책 선호기한 매파 발톱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FOMC에서 긴축으로 가는 길에 대한 방향과 속도를 조금 더 구체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3월 테이퍼링을 종료하면서 현재 제로인 기준금리를 코로나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설이 다수입니다. 근데 3월 테이퍼링 종료, 그리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좀 올린다. 금리 올린다. 3월 테이퍼링, 4월 금리 인상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왜냐면 예측하고 있고 지금 이 신문 기사에서도 예측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올라갑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격적으로 테이퍼링이 종료되기도 이전인 1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또는 1월에 올리지 않더라도 3월에 한꺼번에 0.5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면 땡큐인데 이거면 약간 좀 위험한 겁니다.
짐 캐런 모건 스탠리 투자운영 거시전략 책임자는 CNBC 인터뷰에서 시장에서는 1월 금리 인상설 또는 3월 0.5%포인트 인상설과 같은 매파적인 담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 12월 말 1.5% 안팎이었다가 이달 중순에는 1.8%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3.7%까지 올라 2020년 봄 이후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 금리를 가지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을 따지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2는 3월에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을 9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3월 테이퍼링이면은 땡큐인데 3월에 연준의 금리 인상, 3월에 인상한다. 여기를 97%까지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월에 금리 인상하는 것은 최악이다. 최악. 그러니까 테이퍼링 종료하기도 전에 금리 인상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은 연 7회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 이렇게 당겨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한 번 더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최악인 거죠. 제레미 그랜섬 미국 주가 45%번 이건 제가 한번 해드렸던 거죠. 시장이 공포로 가득 찬 가운데 1990년대 일본 자산 버블 붕괴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를 예측해서 유명해진 거물 투자자 제레미 그랜섬이 미국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전망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랜섬은 CNBC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증시가 슈퍼 버블에 있다면서 증시가 45%쯤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제레미 그랜섬이 100%다 맞으라는 법도 없고, 이건 비판적으로 충분히 들으셔도 괜찮다. 이분도 분명히 투자자잖아요. 거물 투자자. 그냥 경제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 했으면 그나마 믿을 만한데, 거물 투자자, 본인도 투자자. 그럼 이런 이야기 해놓고, 실컷 겁져놓고, 본인이 바닥에서 주워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런 그림은 늘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꼭 그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공포장이 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초심자분들이라든지 그런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죠. 다만 긴축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 부분 미리 반영돼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만약 연준이 FOMC에서 불확실성을 덜어주면 시장이 안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쪽도 분명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당 부분 미리 반영됐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선반영이라고 하죠. 불확실성을 주식이나 암호화폐에서는 제일 싫어한다. 설령 안 좋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테이퍼링, 4월 금리 인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금줄을 조인다는 말이니까. 좋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반영 됐다면 그리고 불확실성이 벗겨진다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안도할 가능성도 있다. 파월 의장이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지난 11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는데 그가 양적 긴축, quantitative tightening, QT, 시중에 채권을 팔아서 유동자금을 흡수하는 정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12월 달에 기억나시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파월 의장은 양적 긴축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2에서 4차례 두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더 만나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상 6주 간격인 FOMC를 두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더 열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오는 25일에서 26일 열리는 FOMC는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오늘 제목 내용과 좀 비슷한 건데 긴축 속도 조절하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고 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이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지만 고용 상황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속도 조절을 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은 28만 6천 명으로 집계됐는데 작년 10월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며 일주일 사이 5만 5천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5월과 전망치인 22만 5천 명을 크게 상회했거든요. 그래서 긴축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만 나와도 시장은 아주 크게 반등할 수 있다. 그 말은 곧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할 가능성도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가까지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워낙 이제 긍정론자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고 참고하시고요. 자,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충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미국 연준이 숨고르기를 하면서 긴축 속도를 다소 늦출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상외로 실업수당 청구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면서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한 탓에 종업원을 일시 해고한 사업장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물가 지수가 대개 전년 동기로 비교하지만 최근의 경제 상황은 물가 압력 요인들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보다는 월별 변화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서 최근 2개월 동안 서비스 물가가 큰 폭 하락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은 원자재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완화되고 있다. 원자재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뭐 이것도 뭐 그렇다는 뭐 이야기고요. 이거는 이제 뭐 저기고 됐습니다. 저는 여기 이 부분 지금 몇 줄근 이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면서 뭐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긍정론자입니다. 참고하세요. 긍정론자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긴축 속도를 다소 늦출 가능성이 있다. 근거는 오미크론 변이 충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2022년에는 이제 서서히 마스크도 벗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서히 종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는데 오미크론이 다시 우세종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오늘 10,000명 어제 8,000명대 돌파했고요. 사상 최초죠. 오늘 1만 명 갈 수도 있습니다.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 충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 또는 미국 나스닥 기술주 성장주 주식의 나스닥이 최근 아까 2개월간 10% 이상 떨어졌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최근 일주일 동안 7.6%나 내려갔습니다. 주식도 실물 경제이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 또는 그 quantitative tightening, 양적 긴축 이런 것들이 이게 속된 말로 쥐약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주식보다 더 변동성이 심한 지금 여러분께서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이 암호화폐, 리플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 리플 같은 암호화폐는 더더욱 취약합니다. 더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을 차치하더라도 주식 시장은 더더욱 휘청일 수 있고 이미 휘청이고 있고 많이 얻어맞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더 허키시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또 어느 정도 있겠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허키시한 발언이 만약에 진짜 매파적인 발언, 강경한 발언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과하게 맞았다. 일단은 한숨 돌릴 수 있는, 숨 고를 수 있는 구간이 나오면서 반등이 다시 나와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고 있고, 회원분들도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아직 회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무료방송 쭉 보시면 되고, 어차피 저 무료방송 3회 하거든요. 뉴스 방송, 그리고 이따가 잠시 후 12시에는 본 방송을 할 겁니다. 이따가 12시 방송도 좀 위급한 한 주이다 보니까 제가 재밌게 진행을 해드릴 예정인데, 구독, 특히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 큰 도움 될 겁니다. 멤버 가입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지금이 정말 바닥이라면 지금 잡으면 리플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꼭 리플이 아니더라도 다른 암호화폐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특히 뭐 리플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암호화폐 다 중간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99%는 지금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매를 맞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끝까지 한번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우리 화요일 수요일 일단 집중해 봅시다. 그죠? 또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제롬 파월의 입에서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잠시 후에 1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